이제 코인 시장은 종목과 유동성을 같이 봐야 할 때입니다. 종목과 기술,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결국 거시경제와 유동성, 그리고 달러와 금리에 따라 방향이 크게 갈리게 되는데요. 2025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핵심 질문은 두 가지죠. 내년 2026년부터 코인 시장이 진짜 호황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안에서 시바이누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 이 두 질문의 열쇠는 약달러 전환과 유동성 재유입, 그리고 시바리움의 소각 구조에 있습니다. 그럼 약달러 전환 기대 속 코인 시장을 볼까요? 2026년 전망을 보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과 무역 마찰 리스크 대응으로 내년에는 달러 약세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ETF와 기관자금도 달러같이 하락이 오면 대체 자산 코인으로 비중을 확대한다는 흐름을 타기 쉽죠. 따라서 달러가 약세일 때는 유동성이 코인 쪽으로 스며들 확률이 올라갑니다. 내년 호황기 가능성은 결국 약달러와 위험자산 선호 회복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럼 유동성 랠리에서 밈코인 그리고 시바이누의 위치는 어떨까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1차적인 상승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대형 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작은 알트코인과 밈코인으로 회전하게 될 텐데요. 밈코인 섹터의 특징을 보면 변동성이 커서 상승장에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률을 뛰어넘는 레버리지 역할을 하기도 하죠. 시바이누의 포지션은 어떨까요? 시바이누는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권 약 58억 달러 규모로 2025년 현재까지도 밈코인 중에선 2위로 평가됩니다. 결론은 약달러와 유동성 재유입으로 밈코인 섹터 랠리가 재개될 때 그 정중앙에 설 수 있는 후보가 시바이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시바리움과 시바이누의 소각 구조를 좀 볼까요? 시바리움은 시바이누 레이어2 블록체인으로 거래 수수료의 일부와 기본 수수료 중 상당 비율을 자동으로 시바이누 소각에 사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시바리움은 누적 15억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철회하며 인프라 역할을 강화하고 있죠. 최근 데이터를 보면 2025년 하반기 일일 소각량이 수천 %에서 수십만 %까지 급증하는 날들이 나오면서 커뮤니티와 온체인지표에서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전체의 공급의 약 41% 수준이 이미 소각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포인트를 정리하면 시바리움 채택 증가와 디파이, 생태계 활성화로 2026년 초까지 실제 소각량이 눈에 보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단순 기대가 아니라 이미 설계와 메커니즘, 초기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는 구조적 디플레이션 틀일 겁니다. 결국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게 점점 눈에 보인다는 건데 토큰 구조를 보면 시바리움 거래 수수료의 기반 소각 구조와 커뮤니티 주도 소각이 과잉 공급을 완화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해서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구조적 요인이 쌓이는 중인 거죠. 여기다 경제 환경까지 겹쳐서 금리 인하와 약달러 기조까지 이어진다면 코인은 대체 자산과 성장 자산으로 다시 관심을 받기 쉬운 환경입니다. 시바이누는 밈코인 섹터의 대표 주자로 이 수혜를 직격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약달러와 유동성 그리고 소각 구조 이 세 가지가 만나서 가격 상승 지지 요인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바이누를 왜 주목해야 할까요? 투자 시장의 트렌드는 갈수록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또다시 시바이누 코인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밈코인도 과거엔 실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인기와 투기 심리로 움직였었고 현재는 기술력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됐는데 시바이누는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죠. 시장에서 바라본 시바이누는 이미 기술력과 안정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가지 이슈가 눈에 띄는데 시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도 완성형에 가까워지는 와중 미국의 T.로우 프라이스 그룹은 ETF에 편입 가능한 자산으로 구분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지도도 받쳐주고 기술력도 진보하고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본격적인 실사용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게 된 소식이죠. 물론 이전부터 실사용이야 몇 차례 있었고 제휴하는 매장도 늘고 있지만 국가 단위로 파트너십을 맺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인프라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시바이누 OS 운영 체제를 포후국 7개 전체의 공공 서비스에 통합한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관리와 인프라 개발 그리고 행정 시스템까지 국가 단위로 블록체인을 실제 도입한다는 겁니다. 테스트 단계가 아닌 정식으로 채택된 만큼 시바이누의 기술력은 입증된 거죠.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석유 담당 차관 샤리프 알 올라마는 정부 서비스를 재정의하는 전환점이라고 공식 발표했죠. 밈코인이 한 나라의 인프라, 토호국을 포함해서 총 8개 국가의 인프라에 들어간다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모든 걸 뒷받침한 건 두바이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 인물 한 명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칼판 벨훌이라는 두바이 미래재단 CEO입니다. 이 인물이 낯서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두바이를 크립토 허브로 만들기 위해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미리트 개발은행과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같은 금융 핵심 기관 전반에 관여하는 사람인데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죠. 칼판 벨훌의 목표는 명확한데 석유 의존도를 탈피하고 두바이를 혁신과 기술의 허브로
최초로 만드는 겁니다. 즉 최초이자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도시를 구상 중인 거죠. 당장 최근 관련 업적만 봐도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완성했고 부동산 토큰화를 중앙은행과 함께 검증했습니다. 덕분에 부동산 거래수도 폭발했고 가상화폐 자산 거래가 증가하기도 했죠. 이렇게 다방면으로 암호화폐를 적용시키려는 칼판 베르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두바이 왕세자 셰이크 함단인데요. 배경사진이 익숙한데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도 방문했었죠. 아무튼 칼판 베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왕족인데 두바이 메타버스 정략을 공식 발표하며 두바이를 암호화폐 글로벌 선도 도시로 지정했고 지정됨에 따라 전 세계의 투자금이 두바이로 몰렸습니다. 강력한 권력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결국 권력층의 힘이 떨어지면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랍에미리트는 왕정 체제죠. 레임덕 자체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싹 뒤집히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수십 년간 밀어붙인 경우가 많죠. 결과적으로 왕세자의 지지까지 얻은 칼판 베룰은 최근 인터뷰에서 AI 도시로서의 전환과 블록체인 통합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시바이누라는 거고요. 국가 단위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한 지금 이제는 단순한 코인 하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향후 수십 년간 추진할 디지털 혁신에 함께 올라탔다는 거죠. 두바이 디지털 혁신의 총책임자가 직접 설계하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점에서 시바이누의 장기 전망은 어떤 밈코인보다도 웬만한 알트코인보다도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까지 시바이누 코인을 왜 보유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시드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건데요. 시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드를 분산해야만 하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미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투자금을 분산해야 되는지는 대표적으로 2022년 누나 사태로도 충분히 설명되죠. 당시 시총 10위권에 머무르면서 주요 거래소에 모두 상장된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으로 평가받았던 이 코인조차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3일 만에 99%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몰빵했더라면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손실을 입은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포지션 분산인 거고 분산한다면 특정 자산이 폭락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분산 투자가 좋다는 걸 알고 계셔도 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나눠야 할지 정말 중요하지만 판단하기가 꽤 어렵죠. 적어도 그것만큼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전부 개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리고 목표에 맞게 일일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때문에 지난 9년간의 실전 경험과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리 전략을 정리해둔 자료가 있는데 이걸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적용이 가능한 프레임워크와 검증된 케이스 스터디를 담았습니다. 이 책은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판매 시작 전에 무료로 책의 제본을 발송드리려고 합니다. 부탁드릴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완료라고 댓글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구독 완료까지 남겨주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청 중인 영상의 설명란 또는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링크 누르시면 문자로 돌아가는데 문자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위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 PPT 하단 연락처 보이시죠? 연락처 참고하셔서 문자로 검증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양식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